불성님들 현세 안하시고 호생선처 기원드립니다. 그동안 여러가지 죽음의 유형에 대해서 거론을 해봤는데 오늘도 그 죽음의 유형 한 부분을 차지하는 돌연사에 대해서 한번 거론을 해볼게요. 준비 없이 급작스럽게 닥쳐오는 죽음, 돌연사, 심장마비라든지 뇌경색 또는 뇌출혈, 기타 장기 부전으로 인해 가지고 주변인이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맞이하는 죽음, 돌연사. 내 생애를 이렇게 되돌아오면 내 주변의 지인들, 이분들의 돌연사 경험이 한 20여 회 정도 존재를 해요. 해서 그렇게 드문 경우는 아니다. 자, 오래전에 지인의 부고가 하나 도착을 했어요. 해서 구로동에 있는 고려대병원 영안실을 이렇게 문상을 갔더니만은 여자분인데, 망이 여자분인데 영정사진이 꽃밭에서 긴 머리를 이렇게 휘날리면서 찍은 스냅 사진이야. 그 스냅 사진을 이렇게 확대를 해가지고 영정사진에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재단에다가. 그 정도로 이 돌연사는 여축이 없어요. 뭐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여유라든지 시간적인 말미가 주어지지 않아 굉장히 급작스럽게 발생하는 그 죽음의 현상이야. 그러나 우리 인류사라든지 인류의 연대기 자체가 삶과 죽음의 연속이에요. 끊임없이 이어지는 생멸의 역사 연대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이게 현실이고, 그리고 일상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현상이에요. 돌연사도 이의 한 부분이야. 죽음의 한 부분이다라는 이러한 인식을 우리는 자각을 해 줘야 돼요. 그리고 이 돌연사에 대처하는 남은 자의 그 모습, 대처 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도외시를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간 사람은 간 사람이고, 그리고 남아있는 이 유족, 특히 그 고통의 핵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이 배우자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인정하고 평가를 해 줘야 되는가. 그리고 그 당사자 배우자는 또 이 돌연사의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는요,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돌연사에 대처하는 이 배우자, 이들의 그 기준을 제시할게요. 이 기준은 젊다, 늙다의 그 이원화된 기준인데, 사람이 묘한 게 뭐냐면요, 젊고 늙고는 주관적인 견해야. 물론 뭐 객관적으로 나이가 먹었다, 어리다, 젊다라는 그러한 판단 기준이 있기는 하지만은, 제가 일생을 살아오면서 느끼는 부분은 젊고 늙고의 그 차이가 비단 나이만의 문제는 아니다. 20대 늙은이가 있어요. 나이가 상당히 젊음에도 불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더 이상의 삶의 목표라든지 지향점이 무분별한 그러한 20대, 30대 젊은 늙은이도 있는 반면에, 나이가 70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왕성하고 진취적으로 그렇게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70대의 젊은이도 있더라. 이게 우리 주변의 현상에서 보여주는 현실적인 모습이에요. 해서 저는 나이에 고하여하를 불문하고 그 부분을 완전히 배제해 버리고 주관적인 견지에서 본인 스스로 나는 젊었다, 나는 늙었다라는 것을 판단하십시오. 해서 오늘은 철저하게 나는 청춘이다, 나는 젊었다라는
그런 의식 속에 살아가시는 분들 기준으로, 그 기준으로 이 돌연사에 대한 대처, 특히 배우자가 대처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제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볼게요. 자, 내 배우자의 느닷없는 죽음, 돌연사로 인한 그 현상은요, 가급적으로 가능한 한 빨리 의도적으로 잊고 지워버리십시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에게 부여되어 있는 그 삶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어요. 거기에 연연해가지고, 거기에 치우쳐가지고, 얽매이다 보면은 내 본연의 인생의 모습을 구현을 해 나갈 수가 없어. 족쇄가 되어버려요. 하기 때문에 저는 본인이 젊다라고 인식하고 자각하는 그러한 분들이라면은 이 죽음에 대한 그 회상이라든지 연연함에서 또는 고통에서 가급적 빨리 벗어나라, 의도적으로 잊어라 라는 것을 강변을 드려요. 왜냐면 그동안 제가 누누이 강연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인간이 죽음을 맞이한다. 사람이 이제는 명을 다해가지고 내 육신에서 영혼이 빠져나간다. 내 생명체에서 내 생명이 이탈된다라는 그 부분은요, 그 순간부터 이 죽은 사람 입장에서는 모든 애착, 애틋한 감정, 그리고 내가 살아생전에 영이 됐던 모든 인간관계의 인연이 그 사색이 완전히 끊어져 버려요. 우리가 감상적이나 추상적으로 생각했던 그러한 감정 자체가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의 강연에서 누누이 강조를 드렸어요. 그 부분을 한번 참고를 하세요. 해서 그 연연되는 의식의 세계에서 내가 단절이 돼줘야 됩니다. 왜? 상대가 그러하듯이, 그리고 이게 바로 이 법계의 원칙이에요. 이 법계에 구성되고 형성되어 있는 원리의 원칙이다. 그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이 생명과 생명체, 영혼과 육신의 이원하를 반드시 분류해라라고 강변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예요. 자, 지난 1990년도에 우리나라에서 개봉됐던 영화 사랑과 영혼이 있어요. 고스트. 예. 사랑과 영혼에 나왔던 주인공이 패트릭 스웨이지, 데미 무어. 굉장히 안타까운 이별을 이렇게 전개했던 아련한 그런 추억의 영화인데, 자, 이 사랑과 영혼에서 전개됐던 그러한 애절함, 이러한 멜로는 현실 세계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거는요, 완전히 허구고 허상이야. 예. 영화는 영화일 뿐이에요. 예. 그러한 현실은, 상황은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 사랑과 영혼은, 이 고스트는 영화일 따름이다. 창작품이다. 예. 하나의 문학 작품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랑과 영혼에서 상당히 심금을 울리고 많은 이들의 눈물을 자아냈던 명대사가 하나 있었어요. 패트릭 스웨이지가 그 불가항력적인 상황 속에서 이렇게 독백을 하죠. 너를 한번 만질 수만 있다면. 차, 가슴 찡한 감동의 여운을 선사하기에 충분했던 대사였어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우리의 눈물샘을 자아냈던, 우리의 눈물을 짜냈던 그러한 음악, 언체인드 멜로디, 그 은은한 선율이 그의 대사와 이렇게 접목이 돼가지고 많은 청춘 남녀들이 그 영화를 관람하면서 애틋한
애정이 더욱 생겼고 해서 아무튼 뭐 일대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러한 영화였어요. 예, 상당히 이제 오래전에 그 영화를 관람했던 기억이 나는데, 예. 그리고 나서 그 언체인드 멜로디 그 음악이 그 선율이 흐르는 와중에 이제는 데미 무어가 도자기를 빚고 있습니다. 예, 이 데미 무어는 원래 도자기를 빚는 전문가예요. 예, 그렇게 도자기를 빚고 있는 와중에 패트릭 스웨이지의 영혼이 다가와 가지고 뒤에서 백허그를 하면서 함께 도자기를 빚어 나가는데 이 도자기가 제대로 만들어지질 않고 이그러져요. 예. 그 도자기가 이그러지는 그 모습이 바로 은유적인 암시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현실 세계와 영적인 세계의 그 괴리감, 서로 함께 할 수 없는 그 은유적 메시지를 감독이 강하게 어필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영화를 관람하면서 느꼈어요. 예, 불가항력적인 현실적으로 적용될 수 없는 영과 육의 그 경계를 과감하게 단절시키는 그러한 장면이었다 해서 이미 내 육을 떠나간 이 영혼은 살아있는 자, 남아있는 자의 이 삶과 공유되거나 융합될 수가 없어요. 해서 우리는 내 주변에 막역한 지인이 삶을 마감하고 죽음에 임했다라고 하면은 그 순간부터 이는 이대로 갈 곳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리고 남은 나는 내 본연에서 수행해야 될 내 본연의 일이 있다, 업무가 있다, 남아있는 부분에 대한 책무가 있다라고 강하게 인식을 해줘야 돼요. 그게 남아있는 자들, 특히 배우자 입장에서는 내 마음에 강한 중심을 세워야 될 이유가 됩니다. 자, 저는 종교가이고 불교가이다 보니까는 이 죽음의 현상에 대해서 자주 목도를 해요. 그리고 죽음의 그 수습 현장까지 자주 동행을 하는 경우가 많아. 그리고 요즘의 추세는요, 추모원에, 봉안당에 이렇게 납고를 하는 그러한 현실이 빈번한데, 제가 이 추모원의 봉안당을 자주 가요. 그리고 그곳에 상당한 수년이 경과돼 가지고 다시 어떤 사유로 인해서 방문을 해 보면은 그 추모원의 봉안당 유리 그 앞에 문 안내문이 붙어 있어요. 그 안내문의 내용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는 관리비 체납 안내문이야. 네. 1년에 불과 경제적 부담이 얼마 되지도 않는 이 관리비조차도 체납이 돼가지고 이거는 경제적인 어려움의 반론하기보다는 관심의 퇴색이다. 관심 자체가 이제는 없어졌구나. 예. 이게 바로 현실이에요. 그러면은 처음에 그 망인을 이제는 봉안당에 모셔놨을 때 거기에 팻말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이 팻말에는 그 망인의 낳은 날 그리고 죽은 날 생물 일자가 이렇게 기재되어 있어. 보면은 20대 30대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해가지고 그 낙골당에 안치된 그러한 유골함도 있어요. 처음에는 그 봉안당 안에 각종의 애절 구구절절한 그 사연 서신 메시지가 함께 이렇게 봉안이 되줘요. 아빠 너무 보고 싶어요. 하늘나라에서 잘 계시죠? 아빠가 너무 그리워요. 또 남은 배우자의 심금을 울리는 그 애절한 서신 메시지. 당신이 너무 그리웠어요. 당신과의 추억이 너무 아련한데 당신은 나의 곁에 없네요. 등등.
자, 그러한 현실에서 이제는 세월이 지나가지고 수년이 흘렀어. 그 이후에 보여지는 현실적인 현상은 그렇게 모셔진 납골함의 유리문 앞에 관리비 체납 고지서가 안내문이 이렇게 떡 붙어 있어요. 어느 추모원에 가면은 아주 보기 흉하게 빨간 글씨로 써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 정서가 빨간 글씨로 어떤 표현을 하는 것을 상당히 꺼려해, 터부시한단 말이야. 예, 그 정도로 이 관리 입장에서는, 추모원 입장에서는 절실하다는 얘기야. 관리비 수납이 안 되기 때문에,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라도 공지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날 남아있는 자들이 떠난 자들에게 느끼는 부담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예, 그 부분이 관심의 퇴색이든지 또는 관심의 상실이 됐든지 간에 아니면은 그 망인과의 단절을 의미하든지 간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현실은 그래. 그러다 보니까 저는 만약에 내가 젊다라는 그러한 관점 하에서, 의식 하에서 배우자의 입장이라면은 떠나간 망인에 대한 이 수습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저는 어떤 특정의 장료를 조성한다든지 아니면 추모원에 납골당에 봉안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반대해요. 그러지 말고 좀 더 남은 자에게도 자유로움을 남길 수 있는 그러한 수습 방법, 그리고 떠난 이조차도 자유로움 또는 그 본연의 세계에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게 상당히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거는 내가 종교인 불교가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거론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생명의 실상이라든지 영혼의 실상이라든지 그리고 영과 육의 이 현상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이 됐고 거론이 됐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는 메시지예요. 느닷없이 닥치는 이 죽음, 돌연사도 어차피 일상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다. 이거를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물론 뭐 가슴 아프고 가슴이 여린 저미는 애절한 그러한 현실 상황이 있더라도 내가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의도적인 잊어라, 의도적으로 망각을 해라. 그게 바로 바람직한 모습이다라고 저는 강변을 드려요. 해서 고인의 수습은 가급적이면은 상고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은 상고를 하십시오. 예. 그의 영혼을, 그의 인지 자체를 자유롭게 놔주십시오. 그리고 상고를 할 수 없는 입장이 된다라면은 요즘에 해양장, 바다에다가 이렇게 유골을 뿌리는 상고라는 그러한 장인 모습이 많이 일상화가 됐어요. 해서 해양장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추천을 해 드려요. 예. 해서 그 방식으로 남은 유족, 특히 이 배우자의 삶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영위가 돼야 된다. 그리고 주변의 지인분들이 여러 가지 의견이라든지 아니면은 자신의 견해로 인해 가지고 그 배우자 당사자를 억압하는, 발목을 잡고 족쇄를 채우는 그러한 현실도 많이 존재를 하더라고요. 자, 이런 부분은요, 지양을 해야 됩니다. 자제를 해야 됩니다. 인생의 삶은요, 그리고 그 고통의 중심에 서 있는 가장 큰 주체는요, 그 배우자 당사자예요. 그의 자녀들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에 타인들이 그 배우자의 행위에 대해서
어떤 거론을 하고 지적을 하고 어떠한 의견 제시를 한다는 자체는요, 이거는 하나의 주제 넘은 행위다라고 저는 규정을 짓습니다. 절대 그 망인의 배우자의 행동 자체를 지탄한다든지 거론한다든지 어떤 면에서는 간섭을 하는 이런 행위는 절대 금물이에요. 그런 행동 자체 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바로 죄를 짓는 그러한 죄업이다 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결론을 내려요. 자, 우리가 소중한 사람을 잃고 하는 이 행동은요, 타인의 눈에서 봤을 때 잘못됐다라고 평가를 하든지 옳다라고 평가를 하든지 본인 스스로의 입장에서는 내 몸과 마음에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이 상처의 치유는 가급적이면은 빠르면은 빠를수록 좋다 해서 모든 부분을 털어버리고 내 인생, 내 삶을 새로이 개척할 수 있는 그러한 현명함을 발휘해 주고, 그리고 주변 분들은 그 현명함에 일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려요. 자, 우리 불정님들 현세안원하시고 후생선처 기원 드립니다.